13주차 머신러닝과 딥러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의 개요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지금 머신러닝만 나와 있죠. 예, 딥러닝에 관련된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뒤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인간은 과연 어떻게 학습할까? 예, 인간이 학습하는 방법.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지도를 받아서 학습을 한다. 누구한테? 부모, 선생님, 친구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예, 지도를 받아서 학습을 한다라고 이제 알고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의 학습법 요걸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자, 이게 머신러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돼. 예,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그 데이터의 어떤 특성이나 패턴을 학습을 해요. 그리고 그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받는 거지. 예, 미지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머신러닝의 학습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머신러닝의 학습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도학습이 있고,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이 있고, 강화학습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이제 머신러닝만 나온다고 그랬었죠. 딥러닝은,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딥러닝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딥러닝이라는 것이, 머신러닝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라는 거지. 그래서 머신러닝의 큰 테두리 안에 딥러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딥러닝이 머신러닝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예. 그러면서 딥러닝은 어떻게 돼요? 인간의 어떤 신경망 구조를 모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를 계산을 하는 그런 그 방법이 딥러닝이에요. 뭐 심층 학습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딥러닝으로 만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슨 뭐 자율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딥러닝을 무조건 몰라서는 안 되고 머신러닝 안에 들어가는 부분 집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인간의 신경망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딥러닝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 중에 요거 지도학습 얘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학습에서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 분류가 있어요. 예, 지도학습을 왜 해?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 분류를 하기 위해서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지도학습, 머신러닝의 그 하나 방법이라고 그랬죠? 예, 지도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도학습을 하는 이유가 뭐야? 그럼 입력된 값들의 분류를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분류가 도대체 뭐냐? 주어진 입력값이 있는데 이게 어떤 종류인지 구별해 주는 거. 예, 이게 분류야. 뭐 어려운 거 없지?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예, 사진을 고양이 사진과 강아지 사진을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을 해요. 예, 인공지능한테 넣어주고 어, 얘를 학습을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사진을 하나 주고 얘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를 줘요. 사진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야 얘는 누구니? 강아지야 고양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 강아지네요. 라고 이렇게 이렇게 답을 주는 것을 우리가 지도학습이라는 얘기고 그것이 분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요게 핵심이에요. 구별해 주어야 할 데이터의 레이블을 만들어서 학습시킨다. 여기서 말하는 레이블이 뭐예요? 정답이요. 네. 그래서 이런 고양이 사진 100만 장과 강아지 사진 100만 장을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입력을 해 주는데 얘는 고양이에요. 얘는 강아지예요. 이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정답을 붙여요. 그게 붙이는 게 뭐야? 레이블. 우리 옷 사면 뭐 붙어 있지? 라벨 붙어 있지? 태그 붙어 있죠? 그거예요. 정답을 붙여서 인공지능한테 주는 거야. 얘는 고양이고요.
얘는 강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을 준 상태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고양이, 강아지처럼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해 주는 거. 이게 뭐라고? 레이블 또는 클래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지? 레이블? 레이블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답. 그러니까 얘는 고양이야, 얘는 강아지야 라고 이 데이터의 종류를 알려주는 정답과 같은 것이 레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을 알려주고 학습을 시킨 얘가 어떻게 돼? 잘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사진을 하나 주는 거야. 근데 얘는 뭐니? 아이, 강아지예요. 이렇게 답을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지도학습을 통해서 뭐를 한다고 그랬었죠? 여기에 분류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분류가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 모델이 사전 훈련을 한 후에 새로운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예측해 준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가 공부를 했어. 학습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진을 주는 거야. 얘는 뭐니? 라고 했을 때, 아, 얘는요, 강아지네요. 그런 의미예요. 인공지능 모델이 고양이 사진 100만 장, 강아지 사진 100만 장을 가지고 학습, 훈련을 한 다음에 이런 사진이 왔을 때 이게 뭔지, 어디에 속하는지, 강아지에 들어가는지, 고양이에 들어가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분류. 이 분류가 뭐가 된다? 지도학습이라는 얘기죠. 자, 지도학습에 분류가 있고, 지도학습에 이번엔 뭐가 있냐면은 회귀라는 게 있어요. 회귀는 뭐냐면은 연속적인 수치에 대한 값을 예측해 주는 것이 회귀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요게 이제 에어컨 가동 시간이 이렇게 되고 실내 온도가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실내 온도가 26도라고 한다면 여기는 몇 분 돌려야 될까요? 25, 27, 26도.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80이라고 나오죠. 왜? 여기 연속적인 수치에 대한 값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한 거죠. 25하고 26, 27 사이에 26이 있는데, 그러면 100하고 60 사이에 가운데가 어디야? 80이잖아. 그래서 연속적인 수치에 대한 값을 여러분들이 지금 예측을 해서, 아, 거기 80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인공지능 모델이 예측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26도,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우리는 80이라는 값을 예측을 해서 알려준 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회귀라고 불러요. 예. 자, 이게 지도학습이야. 그러면은 지도학습이 아니고 비지도학습도 있겠죠. 비지도학습은 입력 데이터만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입력 데이터만 있고 정답이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비지도 학습인 경우에 정답을 찾는 게 아니야.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입력 데이터를 통해 패턴과 특성만 발견한다는 얘기야. 왜?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얘가 고양이야, 얘는 강아지야 라고 하질 않아요. 그냥 단지 어떻게 돼? 고양이 사진 100만 장, 강아지 사진 100만 장을 일단 입력을 했어. 근데 얘는 어떻게 돼? 결과물은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얘기는 안 해요. 왜? 얘는 지도학습이 아니거든. 지도학습은 사진 넣어주면서 이거는 고양이 사진이고 이건 강아지 사진이라고 답을 알려주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해. 왜? 여기 정답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공지능 모델 스스로가 패턴을 찾아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여기 위는 어떻게 돼요? 여기 위는, 여기 위는 이렇게 고양이, 강아지 딱 분류해서 알려주는데,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그게 없어. 보니까 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고,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뭐, 패턴과 특성을 발견해서 사진을 이렇게 뭐 한다? 예, 분류시켜준다는 얘기죠. 이게 뭐야? 비지도 학습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요거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기는 정답이 필요하고, 여기 정답이 필요 없고, 여기는 레이블의 분류가 필요하고, 여기는 레이블이 필요 없어. 데이터의 특성과
특징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여기는 데이터와 정답을 비교하면서 학습을 하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패턴과 차이점을 구별해서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예요. 지도학습은 분류를 해줘.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근데 비지도학습은 군집으로 그룹으로 묶어줘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고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자, 이것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가 되는 거죠. 강화학습은 넘어갈게요. 강화학습은 넘어가고, 자, 그럼 여기도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 네 가지가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선형얘기. 선형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의사결정 트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마 그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세 번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서포트 벡터 머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그 12주차에 보면 지식의 종류, 추론의 종류, 불확실성의 종류 그런 것들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거 알고 가는 것처럼 여기 똑같이 지도학습의 대표 알고리즘 4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간단하게나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맨 처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다? 네, 그 선형얘기. 자, 선형얘기는 어떻게 돼요? 일단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1차 함수의 패턴을 찾는 거예요. 여기 1차 함수 뭐가 있죠? 여기에 1차 함수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지. 이게 1차 함수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 이 선. 요 선이 1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선을 어 요게 이제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이걸 패턴을 찾아서 새로운 데이터가 결과를 예측하는 그것이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따라서 아까 여기 우리 뭐가 있었지? 에어컨 온도 있었잖아. 요거. 예. 요걸 찾으면 여기 26도일 때 숫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26일 때는 여기는 몇 분 돌려야 되느냐? 80분 돌려야 된다. 뭐 그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 찾아내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1차 함수의 패턴이에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의사결정 트리. 의사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뿌리 노드. 뿌리 노드에서 시작해서 특성 값에 따라 적절한 말단 노드에 도착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의 클래스로 분류한다. 자, 이거를 우리가 여기 이제 뿌리 노드가 어디냐면 여기가 뿌리 노드예요. 여기 사람이 있는가? 첫 그 질문이 있는 맨 위에 요것을 우리는 뿌리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체크해서 이제 정답 사진을 찾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이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의사 결정 트리다. 그래서 어떤 걸 찾았죠? 여기에서 이것이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운동하는 가족, 운동하는 가족. 그렇게 되는 거죠. 운동하고 있는 가족 사진을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자, 이거는 뭐냐면은 다양한 그 레이블의 데이터 중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찾아서 자신의 레이블을 결정한다. 여기 레이블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정답이야.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바나나가 있고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별표가 얘가 딱 나타난 거야. 얘가 나타나서 나는 뭐지? 나는 바나나야? 사과야? 지금 그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K 최근접, 가장 근접한 이웃이 뭐니?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딱 그렸는데 이 별에 가장 가까운 애가 이 두 개는 뭐야? 바나나죠. 얘는 뭐예요? 사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대 1이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바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 주위에 가장 가깝게 있는 것들이 뭐가 제일 많으니 그 제일 많은 거를 따졌을 때 그것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바나나가 2개 있어서 바나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K의 숫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홀수로 된다고 그랬죠. 왜? 2대 1, 3대 2, 4대 3.
네, 만약에 이게 K가 짝수면 어떻게 돼요? 2대2, 3대3, 4대4. 안 되잖아. 그럼 뭐 3대3이면은 앞에는 바나나고 뒤는 사과인가? 네, 노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홀수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2대1, 3대2, 4대3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자기 주위에 가장 많은 그런 데이터가 뭐냐? 그거에 따라서 나는 거기에 따라가겠다. 이렇게 만든 것이 K 최근적 이웃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모션. 이것도 일종의 이제 뭐가 필요하니? 회귀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에 속할지 판단하는 것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결정 경계가 있어요. 결정 경계가 있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애들은 뭐가 되는 거죠? 아이고, 잘못 그렸다. 이쪽 애들 기준으로 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사각형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예,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요것 때문에 이 결정 경계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서포트 벡터 머신. 예. 자,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 여기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꼴랑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K평균 알고리즘. 예. K평균 알고리즘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군집으로 묶은 알고리즘. 예. 각 군집과 거리 차이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뭐 동작된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고 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만든 것이 뭐가 된다? 예, K 평균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거는 비지도 학습이니까 정답이 없는 거지. 이게 다 데이터를 다 때려 놓고서 네가 알아서 한번 찾아봐. 그랬을 때, 여기는요, 이런 모양,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애들이 있고요. 여기는 이런 모양의 애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냥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보면 어떻게 돼? 와, 빨간 동그라미하고 주황색 동그라미를 분류해냈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지. 이해됐죠? 이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추천 시스템. 네, 추천 시스템.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추천 시스템에는 협업 필터링, 그 다음에 콘텐츠 기반 필터링.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네, 협업 필터링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또 나눠지는 거죠.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그 다음에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이건 뭐야? 여러 사용자가 좋아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좋아할지 예측해서 콘텐츠를 추천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설명을 했었죠? 쿠팡. 네, 여러분들이 쿠팡 홈페이지에 처음에 방문을 하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쿠팡에 내가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무슨 기준으로 이 제품들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바로 그거. 그게 뭐다? 그게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쿠팡에서 물건을 많이 팔렸던 그런 제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제품 1등부터 3등까지 그거를 나한테 오늘 보여주는 거야. 내가 쿠팡 홈페이지를 갔더니 그걸 보여주는 거야. 왜? 혹시 이 사람도 이걸 사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어제 예를 들어서 365만 명이 이제 쿠팡에 로그인을 했어. 그 중에 사람들이 물건을 365만 명이 물건 1등, 1번, 2번.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크림, 콜라, 그다음에 또 뭐 피자 이런 거 사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거를 어제 많이 사갔기 때문에 혹시 오늘도 많이 사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새로 쿠팡 홈페이지에 사람이 로그인하게 되면 새로운 사용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많이 팔렸던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이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이제 쿠팡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럼 이제 이거를 뭘 갖고서 이렇게 만들 거냐? 요거예요. 코사인 유사도 공식. 지금 이제 우리 용민 교수님이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온다 이거죠.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추천 시스템. 그 반대로 또 다른 게 또 있죠? 예,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자, 요거는 뭐야? 시스템 중심이 뭐로 돼 있다? 아이템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템을 좋아하는 사용자.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추천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죠? 아이패드. 예. 아이패드 누가 제일 많이 사가요? 젊은 사람들, 20대, 대학생들. 예. 다른 세대보다는 아마 20대 초반, 20세가 제일 많이 사갈걸? 왜냐면은 대학교 입학하면 요즘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없이는 공부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점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에 로그인한 사람들 중에 20대 초반, 20세, 21세, 22세가 딱 들어오게 되면, 로그인 하게 되면, 그 옆에, 그 옆에, 아이패드라 쫙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왜? 너 20세 들어왔어? 너 이런 거 혹시 안 필요해? 하고, 그 아이템을 아이패드라고 하는 그 아이템을 기반으로 해서, 예, 지금 아이패드를 가장 많이 사가는 연령대에게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도 이 제품을 많이 사갔는데 너도 이거 사지 않을래?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야? 물건, 아이템. 그래서 그 아이템을 좋아하는 사용자들, 예, 많이 사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이템 기반의 협업 필터링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3주차 머신러닝과 딥러닝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